예, 저희 이제 2부를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이제 저희 채널 저도 한번 홍보 좀 하자. 이제는 해야죠. 네, 이제 해야 됩니다. 7개월을 기다리는 순간. 할 때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희 미주미 채널도 있는데 저랑 이제 데리킴이 하고 있는 저희 야미잘 팀이잖아요. 이게 또 야미잘 팀. 야, 너도 미국 주식 잘할 수 있어. 야미잘. 예, 이 채널을 저희가 사실 한 2달 전에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뭐 저녁에 방송하고 하느라고 저희가 이제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이제 내일 진행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잠깐 동안 한 1분만 저에게 시간 주시면 홍보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아주 그냥 주황색에 야미잘 YMG. 예, 나중에 뭐 저희가 글로벌로 나가면 YMG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옆에다 한번 붙여봤습니다. 지금 구독자 132명이고요. 예, 많은 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예, 저희가 나중에 좀 영상을 많이 만들고 할 텐데 지금은 과거에 사실 만들었던 영상을 좀 몇 개 올렸어요. 저희가 봤을 때 이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것 같고 예, 앞으로 저희가 좀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지금 최근에 편집이 좀 들어가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핫한 영상이 핫한 영상입니다. 저희가 먹방인가요? 먹방을 찍었습니다. 먹방. 이게 저희가 좀 불우한 그 환경 속에서 제 머리가 지금 잘렸어요. 위에. 저 크로마키 때문에 머리가 잘린 거 보이시죠? 제 머리. 예, 그래서 회 먹방을 저희가 싱싱하네요. 저희가 이제 먹방을 크게 할 수 없어요. 저희가 많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정상인 사이즈로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좀 허심탄회하게 필터링 없이 예,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그러한 방송을 한번 중간중간에 해서 저희 채파고님 한번 오셔야죠. 한번 가야죠. 가야죠. 네, 먹방에 불러주십시오. 예, 술도 한잔 합시다. 저기서. 저 꽤나 먹습니다. 그래요? 광어회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도미회도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재생 목록을 야미잘이잖아요. 네. 여미웰. 여미웰? 잘 먹자. 여미. 그렇지. 좋네요. 네, 여미웰. 일단 야미잘. 구독자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데 그냥 예. 듣지 마시고 야미제 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파워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오늘 방송으로 200 갑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희 132면 이거 뭐 200 순식간입니다. 네. 저희 화력이 있거든요. 예. 저희 구독자분들. 자, 열심히 아주 알차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미잘. 야미잘. 미국 주식 잘할 수 있어. 그렇죠. 반말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인사까지 했습니다. 다음엔 추첨해서 구독자분들 먹방에 초대 한번 하는 걸로 하시죠. 좋네요. 제가 거기에 같이 술을 제가 한잔 따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다. 네, 야미잘 구독자분과 함께하는 먹방. 함께하면 먹방.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또 저희가 아주 귀중한 분 또 모셔서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시덥지 않은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두 번째 시간 저희 정광우 전 펀드 매니저와 함께 저희 잭스놀 또 여러 가지 PC, GPO 저희가 궁금한 거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저 방금 구독했습니다. 그래요? 역시 고맙습니다. 정말. 역시 일을 잘하는 거랑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즉각 한 발짝 앞서다니까. 네, 3초 안에 딱 해결합니다.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또 시간상 잭스놀 미팅. 잠깐만 이거 중요한 게 구독자분들께 야미잘 검색하면 안 나온다고 YMG수로 검색에 나온대요. 그래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죠. YMG. 영어로 YMG. YMG. 네. 야미잘로 하면 안 나온다고. 죄송합니다. 네, YMG. YMG. 네. 영어로 검색하면 우리 나온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너무 인기가 없어서 아예 유튜브에서 아예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제 무시할 수 없죠. 글로벌 라이브가 함께 합니다. YMG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의 화력 한번 보여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자 300명 달성하면 이벤트 하나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잭스놀 미팅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재작년에 미국 주식 했던 분들 좀 많이 아시겠지만 잭스놀이 이렇게 중요했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왜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네, 사실 그 잭스놀 미팅이라는 것 자체가 FOMC 미팅하고는 다르게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캔자스 시티라는 이제 지역 연은 있는 지역에 다 모여 가지고서
뭐 세계에서 다 모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여기에 참가를 매년 요번에. 원래 하시는 걸로. 예. 예. 근데 이제 물론 안 하셨던 분도 계세요.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네네. 어쨌든 그런 이제 유명한 석학분들까지도 다 해서 뭐 경제학자 이런 분들까지도 모여서 뭔가 의견을 공유하고 나누는 일종의 포럼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 그게 정책에 바로 반영이 되나요? 잭슨홀 미팅이? 그래서 사실 이 자리가 예. 역사는 뭐 수십 년이 되었는데 주목을 받은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주목을 그러면 받게 된 이유가 있을 건데 네네. 그렇게 받게 된 이유가 크게 세 번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세 번의 사건이요? 네, 예. 그거를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네. 일단 첫 번째가 2010년에 8월 달에 당시에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의장이 여기에서 예. QE2를 사실상 선언을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가 어땠냐면 QE라는 정말 겪어보지 못했던 정책을 펼쳤었잖아요. 예. 근데 2009년부터 해서 2010년 1분기에 그게 종료가 원래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2를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예.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8월 달에 이 자리에 와서 QE2를 사실상 선언을 해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2014년도의 일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주인공이 아니었고요. 네. 유럽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받았던 질문이 왜 유럽은 미국식의 QE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는 미국은 QE를 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왜 유럽은 안 하고 있느냐라고 하던 시기였고 네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이제 QE란 단어는 안 썼어요. 근데 우리가 가능한 모든 정책을 필요한 모든 정책을 사용하겠다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예. 근데 그게 심지어는 애드립이었습니다. 애드립이었다고? 예. 그러니까 그 잭슨홀 미팅은 사실 저희가 인터뷰를 보기 전에 답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네 그 홈페이지에다가 예. 뭐 연준 같으면 연준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어떤 이야기 할 거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 예. 페이퍼를 올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없던 얘기가 QE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고 네. 말씀드린 이런 2010년 그 다음에 2014년의 경우에는 이게 금요일날 열리잖아요. 예. 금요일날에 마이너스였던 증시가 플러스 거의 한 2% 정도로 그렇게 올라가서 끝냈었던. 잭슨 그리고 미팅 때. 그 이후에도 한 6개월 정도를 뭐 거의 한 30% 내외 정도 랠리를 만들었었던. 그럼 그 행사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었다라고 생각을 그 시장의 그런 반응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상 FOMC 회의를 한 것과 같은 정책을 결정을 이렇게 사실상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예. 사람들이 잭슨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가장 최근의 사례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파월 의장이 네. 2020년도였죠. 그때 당시에 평균 물가 목표제 AIT라는 예. 거를 그날에 이때에는 특히나 특별 회의까지 개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연준 회의 목록에 이게 남아 있게 되고요. 예. 그때 우리는 앞으로 AIT라는 거를 도입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못을 박아 버렸었죠. 근데 지금 와서는 그때 당시에는 환호했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평균 물가 제도라는 것 자체가 물가가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오버슈팅이 돼도 용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너무 인플레가 높게 오니까 그때 AIT를 괜히 했나 뭐 이런 좀 비판도 받긴 하지만 어쨌든 예. 그때는 아주 환호를 사람들이 했었던. 그럼 이번 잭슨홀 미팅은 저희가 뭐 그러니까 지금 막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좀 시장이 이 조정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많은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이 기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잭슨홀 미팅은? 사실 제가 이제 뭐 완전히 예상을 하는 거는 무리일 테고 예. 제가 만약에 파월이라면 예. 저는 별말 안 하고 가고 싶을 것 같아요. 큰 이슈 없이. 예. 그러니까 사실 그 7월하고 예. 이제 그 7월에 FOMC 있고 난 이후에 9월달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2달의 텀이 있고 그 사이에 원래는 매달 한 번 나오는 뭐 인플레이션 그다음 고용 데이터 가지고 결정은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2달치를 보고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마침 또 7월 지표가 나온 걸 보니 고용은 뜨거웠고 인플레는 내려가는 게 내려갔고. 나왔었죠. 그러니까는 이걸 정책을 뭐 75를 해도 되고 50을 해도 돼요, 사실. 지표 자기네가 데이터 따라가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8월까지 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안전하지 않나. 근데 그 8월 데이터가 9월 초에 나오게 되니까 예. 이번 지금 당장 내일 열릴 잭슨홀에서는 그냥 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 정도만 해서 양쪽에 다 발 걸치고서 끝내면 제일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소문난 잔치에 별로 먹을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매니저의 말씀은 과거에 잭슨 미팅이 시장에 굉장히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있긴 했지만 올해는 사실 그 정도 영향력 있는 잭슨 미팅은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사실 또 지금까지도 그 횟수에 비해서는 확률상으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나왔던 적은 그 3번밖에 없긴 합니다. 예. 네. 매니저님께서 그러면 잭슨 미팅 내용을 과거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임팩트 있었던 해는 언제 어떤 내용들이 좀 가장 임팩트 있었나요? 아무래도 2010년, 14년이 진짜 큰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QE라는 거 정말 비전통적인 방법인데 이거를 또 사용을 할까 했는데 QE2를 해버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식 회의가 아닌 자리에서 예. 그 얘기를 딱 해버렸으니까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어. 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 그게 대본에 없는 내용인데 얘기를 해버려서 이제 우리도 하겠다 유럽 저희 같은 스타일이네요. 예. 약간 절관데요. 우리 건데 완전. 예. 그래서 굉장히 놀래켰었죠 예. 시장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0.5를 좀 예상을 하다가 네. 0.75가 갑자기 또 얘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조정을 좀 주는 그러한 시장을 좀 보여줬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예. 미국이 뭔가를 잘못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뭐 미국은 조금 그래도 좀 개선된 모습이 있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독일은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지표를. 전달 대비 숫자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이제 숫자들이 인플레가 높게 나오니까 예. 거기다 뭐 영국도 그렇고 잡힐 기미를 보이질 않다 보니 결국 그러면은 저쪽에서 발생한 인플레가 예. 미국으로도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미국도 따라서 금리를 좀 더 예. 예상했던 것보다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뭐 그렇게 화제가 된 것 같지는 않지만 연준에서 나온 자료 중에서 연준도 큰 고민했다는 게 느껴진 게 있는데요. 그 재할인율이 있습니다. 재할인율. 네, 원래 사실 QE나 이런 거 제로금리 쓰기 전엔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은 재할인율, 그러니까는 중앙은행하고 시중은행하고 이제 뭐 그 주고받는 그 금리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건드려서 정책을 이제 그 영향을 줬었는데 예. 지금 뭐 제로금리 QE 하니까 이거는 중요하지도 않은 정책으로 여기고들 있죠. 예. 근데 재할인율 결정에 대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회의록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지난번 회의에서 100bp 인상을 2명이 주장했던 걸로. 지난번 회의 100bp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도 되게 고민을 했다가 이제 100bp 의견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실제 FOMC 정책 금리 결정에서는 75로 만장일치가 나오도록 예. 뭔가 이제 파월 의장이 리더십을 발휘한 게 아니냐. 근데 속마음은 그네 쪽에서는 100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고요. 그 지역 말씀드리면은 왜냐하면 그 지역 여는 총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제가 볼 땐 그 두 사람이 이제 지금 최고 매파란 뜻일 건데 예. 한 명이 그 제임스 블라드. 아유, 예. 뭐 예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 하나가 원래는 비둘기인데 최근에 개종을 하셨어요. 그 미네아폴리스의 닐 카시카리. 카시카리 예. 어제 예. 나오셨습니다. 저희 3프로에. 예. 예. 두 사람이 지금 제일 그 지역이 매파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야, 그 닐 카시카리는 약간 장희성 지점장님 닮았습니다. 굉장히 임팩트 있더라고요. 예, 눈이 장희성 지점장님. 네, 눈빛이 이글이글 하시고 예. 머리도 아주 그냥 남자답게 그러니까요. 시원하게. 그중에 알겠습니다. 젊은 피시기 때문에 아마 네, 그러시죠. 그러니까요. 영블러드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좀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월 달에 저희가 이제 봐야 될 뭐 잭슨홀도 있지만 또 연준에서 보고 있는 PC 물가 지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가 뭐 매크로 지표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또 인플레이션이 뭐 제일 화두기 때문에 또 PC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뭐 PC 뭐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예. 사실 그 CPI가 나오고 나면 네. PC는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가중치나 이런 것들만 다를 뿐이고 예. 근데 전월치가 CPI는 초에 나오고 월 초에 PC는 월 말에 나오니까 네. 원래 연준에서는 PC를 본다고 하지만 중요도가 그래서 시장 반응이 CPI에 훨씬 크게 하는 CPI. 거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그냥 예상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 수준으로. 예. 근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는 이제 요번에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걸 보니까
보니까 연준 그 내에서의 논의 내용이 그 인플레가 살짝 떨어지기는 사실 그 떨어지는 숫자는 못 보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회의 내용에서 하는 말 자체는 네네. 헤드라인 같은 거 에너지나 이런 것 가지고서 조금 내려오는 건 네네. 지속 가능성이 없을 수 있고 빠르게 재반등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너무 정책에 넣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인 것이죠. 예. 한두 달 정도 에너지나 커머디티 곡물 가격이 떨어져서 예. 인플레가 좀 떨어지는 거는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투가 나와서 좀 매파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가지고서 예. 결국에는 또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뭐 PC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 선행 지표를 좀 많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뭐 CPI나 PC가 약간의 좀 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선행 지표를 볼 때 매니저님께서는 네. 뭐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물가는 무조건 유가라고 생각합니다. 다 유가로. 예, 예. 아. 그러니까 사실 뭐 최근에는 살짝 깨졌는데 관계가요. 예, 예. 그 연준에서 기대 인플레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기 기대 인플레면 5년 이상의 기대 인플레인데 그렇죠. 정말 희한하게도 유가랑 같이 움직입니다. 아. 코릴레이션이 엄청 높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장기라고 생각하지만 유가 가지고서 일반 대중들이나 사람들이 인플레 심리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가가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느냐, 예. 예, 그 점이 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매니저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약간 헷갈리는 신호가 나오는 게 유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반기 고점이 130불, WTI 기준으로 130불까지 갔다가 지금 하반기 되면 90불 안정이 됐는데 문제는 유럽에서 더 수요가 있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유럽에 유통된 가격과 미국 가격이 다른데 우리가 보통 지표를 보는 건 미국 가격이다 보니까 톤당 10달러 깨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럼 이게 천연가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건 유가는 안정되는데 이 천연가스가 올라가면 그 영향력이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하고 지금 계속 유럽의 추운 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천연가스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뭐 결국은 러시아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러시아에서 지금 뭐 EU를 처음에는 자기네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수선을 하는데 터빈이 도착을 못 해가지고 못 돌린다 뭐 이런 아유, 얘기를 했다가 진짜. 그 다음에는 나머지 터빈도 수리 보낼래 해가지고서 막 의도적으로 지금 줄여 나가가지고서 좀 유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정학적인 부분이니까 이거는 사실 예상이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의 천연가스 유럽의 가격이면 이거를 똑같은 이제 동일 열량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지금 유가 대비 한 4-5배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체제로서 원유를 좀 더 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석탄을 좀 더 쓰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다른 커머디티 가격은 좀 더 건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좀 이슈가 될 만한 거는 유가가 지금 상방 하방 요인이 강력한 게 있습니다. 하방 요인은 이란하고 협상이 되느냐. 이란하고요. 예. 어. 상방 요인 뭐 거의 다 됐다라고 최종안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거의 사인 직전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반대로 사우디에서는 그러면 나는 감산할 수도 있다. 다시 그렇죠. 감사. 예, 얘기를 하는데 뭐 요점이 어떻게 되느냐가 어느 정도 강도로 사우디가 그러면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뭐 나오지 않을까 이고 보통 연말 되면은 산유국들이 재정 그 유가를 발표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할 텐데 네. 거기에서 본인들 그 이제 예산안 대비해서 그만큼 돈을 쓰려면은 유가가 몇 불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거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로 자기네가 타겟팅하는지를 보면 이하로는 안 내려가도록 하려는 좀 그런 게 좀 그 보이지 레인지를 않을까. 좀 이렇게 이제 먼저 제시를 하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우디가 70불대로 제한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우디가 제일 이제 여력 있는 국가죠. 그러면 사우디 이외 국가들은 그보다 좀 더 높아야 된다라는 뜻이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이 좀 어떨지가 그러면 지금 말씀이 유가 될 것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방 하방이 이렇게 강력하게 어떤 요인이 있으면 현재 그럼 유가가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엄청나게 또 영향을 주실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저희가 시장을 봤을 때 뭐 그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또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너무 이제 네. 리스크가 좀 많은. 그러니까 예. 저도 뭔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예. 아까 가스부터 해서 지금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런 모든 게 예. 뭐 저희가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정치나 외교라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저도 불확실성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라는 걸 떠나가지고요. 예. 내가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다. 이게 제일 좀 불안함을 아, 가지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예. 지금 뭔가 내가 행동을 취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다. 네, 네. 뭐 차라리 진짜로 이익 사이클이다. 뭐 예. 어떻게 뭐 뭐- 돈의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거면은 오히려 더 예상이 좀 더 쉬운데. 쉬운데 이쪽은 사실 그 산유국들의 기본적인 정신 그 마인드가 예. 일반인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네. 사실 정상적인 마인드면 예. 1차, 2차 오일 쇼크를 했을까 싶기도 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그러면 여전히 유가가 시장의 중요한 키로서 작동한다면 일단 투자자들이 보기에 유가가 시장 입장에 가장 나이스한 밴드 구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매니저님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구간에 위치한다면 네. 그래도 시장 입장에 좀 긍정적인 상황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 수준의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90 정도. 예, 예. 네. 뭐 90달러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불 정도 나오는 거는 음. 좋아하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뭐 이게 올라가면은 정유주나 이런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나머지가 너무 안 좋고 근데 그게 또 너무 내려가게 되면은 그건 그것대로 또 이쪽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또 굉장히 나빠질 테니까 지금 정도 수준은 뭐 주가도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좀 반등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요걸 제일 좋아하는 수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게 뭐 잭슨 홀 미팅이 이제 지나고 나서 네. 이제 뭐 아까 말씀해줬던 여러 이제 이슈들이 있었고 이벤트가 있었는데 잭슨 홀 이벤트가 이번 잭슨 홀 미팅이 좀 지나고 나서 앞으로 이제 투자 어떤 방향이나 어떤 시장의 전망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취해야 될지 아니면 뭐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 생각이 조금 네.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다 열려 있다 보니까 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음.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유럽 쪽이 진짜 인플레가 좀 잡힐 수가 있느냐. 잡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럽은? 지금 뭐 물론 안 좋은 지금 너무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뭐 너무 높으니까 끼니도 걸러야 되고 머리도 하루에 한 번 감지 말라고 예, 아니 뭐, 그러고 이제 군함이 나오니까 바닥에서 라인강이 뭐 이래서 네. 강이 이제 좀 줄어들고 그 뭐 그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수요 파괴가 확 일어나 버리면 또 어, 줄기는 하거든요, 사실. 예. 네. 그래서 그쪽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느냐 하고 그리고 다들 별로 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중국이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 별 말이 없을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아. 중국은 말이 많을 때는 절대로 위기가 안 오더라고요. 근데 어. 조용할 때는 그러니까 언론이나 단속이 되게 잘 돼 있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위기감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네. 어떤 뭐 상처 골문 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까? 말이 없는 건? 네, 네. 그러니까 예.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최근에 보면은 갑자기 금리 내렸는데 그 어떤 이제 분석가도 이날을 점을 찍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건드렸다면 이제 뭐 미국이 QE 하듯이 단기 자금 시장에 돈을 좀 넣어주거나 이래야 될 텐데 네. 그건 또 걷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돈을 풀었을 때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할 건 되게 우려가 되는데 예. 아마 부동산 쪽은 지금 도움을 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예. 받는 그냥 이건 느낌입니다. 예. 그 예.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중국 쪽이 아마 그래도 10월에 당대회가 있으니까 예. 그때까지는 뭐 어떻게든 별로 노이즈 없이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중국 부동산. 중국 부동산 문제 그럼 시장에 우려한 대로 회색 코뿔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시는 거군요. 네네. 그래도 최근에도 그 뭐 펀드 매니저 서베이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는 거 그거 자료도 보니까는 크레딧 쪽에서 시스템 리스크 올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해서 보니까는 압도적으로 1등이 중국 부동산에. 중국 부동산. 네. 그러니까 다들 정확히는 몰라요. 사실 해외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예. 뭔가 지금 받는 느낌이 조금 저기는 좀 쎄하다. 음. 그런 식의 느낌들은 받고 계신 것 그럼 같습니다. 만약에 중국 부동산이 만약에 붕괴가 됐다. 네.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시장에 대한? 사실 그게 붕괴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예.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예. 왜냐하면 그
뭐 단위 자산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게 중국 부동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는 이게 무너진다는 건 사실 그러니까 저도 무너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너무 침체가 와서 침체가 좀 길게 간다. 소비나 이런 데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네네. 그 정도 우려이고 네 하여튼 만약에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그런 좋지 않은 상황. 쪽이 되는 거는 예. 안 좋죠. 네네. 전체적으로. 예. 어쨌든 중국이 뭐 음. 정부 쪽에서 뭐 민간 쪽에 대출을 좀 이전에 본인들 쪽으로 시키거나 예. 다양한 하여튼 앞으로는 계속해서 다양한 조치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좀 약간 더 개인적인. 음. 그 혹시나 이제 미국 증시가 네. 매니저님께서 만약에 미국 증시가 지금 약간의 불확실성에서 내가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 좀 관망을 하겠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좀 해소가 되면 가장 먼저 보고 계시는 섹터가 혹시 있을까요? 아 미국 섹터 쪽에서요. 예. 사실 저는 지금 요즘에는 한국 주식을 계속해서 보고 아, 있기 한국 주식. 때문에 네. 예.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 세금이나 이런 쪽에서 아. 한국 주식이 상당한 혜택들이 올 수 있을 예,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해서요. 한국 주식 쪽에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 네, 그 다음에 한국의 대형주 위주로. 예.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네, 네네. 네. 뭐 처음에는 대형주들을 다들 보실 테니까요. 네. 네. 그쪽으로 일단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시장을 조금 봐야 될 것 같네요. 저는. 혹시 뭐 최파고님 또? 아, 저도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참 정말 공부하는 시간이 되고 너무 좀 재밌는 그러니까요.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게 사실 그 어제 저는 이제 블라드 형님은 많이 봤어요. 예, 많이 보고 많이 언급이 됐는데 그 닐 카시카리 아, 카시카리 어제 강렬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제 저는 사실 처음 봤습니다. 카시카리. 예, 아, 카시카리 네. 처음 보면서 저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도 좀 익숙했어요. 예, 그러니까 좀. 그저께 봤더라고요. 그저께 제 옆에서 저분이 저기 나와. 그분이 그분이었어요? 예, 아유 똑같은데요? 가발 벗었을 때 가발 쓰고 복고 아니에요, 저건? 저 정도면 제가 보기엔 대박. 너무 똑같은데요. 야 진짜 와 진짜 우리 피디님 진짜 카시카리. 카시카리 3%의 카시카리 장 카시카리. 예 장카시카리 장적기는 좀 촌스럽습니다. 네, 장 카시카리로 가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장 카시카리 장카리 장카리. 장카리로 가시죠. 장카시. 장카리 예 좋네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카시카리.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잊지 못할 사진입니다. 벌- 저거는 평생 소장해야 될 그런 사진이 아닐까. 자다가 생각나면 벌떡 깰 것 진짜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지금. 무섭기도 하네요. 예. 눈알이 양쪽에서 나올 뻔했습니다. 예, 방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정광우 전 펀드 매니저와 함께 또 잭슨홀 미팅, 또 금리, 또 뭐 중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또 깊게 얘기했던 시간이었고요. 너무 좋은 인사이트 많은 분들이 좀 가져가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네, 항상 매니저이시면 저도 매크로 관련 공부 많이 하는 느낌이라 너무 좋고요.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나왔습니다. 잭슨홀 미팅 중요했던 해가 있었고 임팩트 있었던 해가 있지만 올해는 아마도 그 정도 메가급 이벤트는 아닐 가능성이 좀 있다 정도 의견. 그리고 유가가 결국 매크로의 키가 될 것 같다는 의견. 예.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매크로 요소로서 중국의 부동산 문제 계속 뉴스 업데이트하면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카시카리와 장혜성 점장님은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 평행 우주론. 그렇죠. 예.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높다. 예. 코릴레이션이 매우 높다. 얼굴도 비슷한데 같은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네. 예. 아주 무시무시한 평행 이론을 발견하고 말았네요. 예. 저희 잠시 3부 보고 광고 보고 와서 최진석 수석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길을 잘 하시는 분들,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진짜 잘 써요. 쫙 펼쳐본 다음에 탁 한 다음에 여기 새로 도로 난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가끔씩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가려고 그쪽 가지 마시고 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로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에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시해 주는 뷰 같은 것들, 이런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을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이 주고 있는 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